자, 솔리드 파워 주주 여러분이라면 지금 당장 주목하셔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심층 해설에서는 2020년 솔리드 파워 정기 주주총회 자료에 숨겨진 진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방대한 서류 속에 가려진 진짜 의미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포인트들 화면에 보이시죠? 주총 개요부터 이사 선임, 라이너 이사에 얽힌 비하인드,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인 경영진 보상 문제와 그 여파까지 빠르게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2026년 정기 주주총회의 기본 정보부터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죠. 이번 주 주주총회는 5월 20일 수요일에 100%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기준일엔 3월 23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투표권이 있으실 텐데요. 테이블에 올라온 안건들을 한번 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사 선임, 감사인 추인, 그리고 경영진 보상에 대한 자문투표. 여기서 두 번째 감사인 추인은 매년 하는 통상적인 절차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첫 번째 이사 선임과 세 번째 소위 말하는 Say on Pay, 경영진 보상 투표입니다. 이 두 개가 앞으로 회사가 어디로 갈지 결정짓는 진짜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이사회 구성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주 총에서 임기가 2029년까지 연장되는 클래스2 이사 후보 3명의 라인업을 좀 보시죠. 메리앤 라이트, 스티븐 골드버그, 알렉산드라 미지올렉. 이분들의 이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딱 보입니다. 바로 자동차, 배터리 산업, 그리고 기업 스케일업을 주도해온 굵직한 베테랑들이라는 거죠. 솔리드 파워가 왜 굳이 이 인물들을 꽉 붙잡고 가려는지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지금 회사에 명운이 걸려있는 BMW, SK온, 삼성 SDI 같은 거물급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회가 가진 막강한 인맥과 협상력을 앞으로의 굵직한 계약 과정에서 10분 활용하겠다는 아주 노골적이고 명확한 시그널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사회 명단을 보다 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이너 포여 이사인데요. 기록을 보면 회의 참석률이 75%도 안 됩니다. 게다가 2025년 이사 보상금은 한 푼도 안 받겠다고 전액 포기했어요.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돈도 안 받는다고? 이게 대체 뭐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분의 명함을 뒤집어보면 바로 납득이 갑니다. 이분 솔리드 파워의 최대 물주 중 하나인 BMW 그룹의 기업 투자를 총괄하는 수석 부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리드 파워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공식 협약에 따라 BMW의 이익을 챙기러 파견된 이른바 비독립 이사라는 거죠. 나스닥 규정상 이런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받은 솔리드 파워 측의 월급을 사양하는 것은 업계에 아주 당연하고 룰에 맞는 관행입니다. 겉보기엔 특이해 보였지만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비즈니스였던 거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지금 주주들 사이에서 가장 난리가 난 경영진 보상 투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하나 박혀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74.1%. 존 벤 스쿼터 CEO가 받을 목표 총 보상에서 무려 74.1%가 RSU, 즉 제한조건부 주식 보상과 직접적으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쟁점이 될까요? CEO의 현금 기본급은 55만 5천 달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주가 흐름 심상치 않잖아요. 지난 5월 7일에는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12% 넘게 폭락했고 심지어 확실한 배출 가이던스조차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치는데 경영진은 꼬박꼬박 막대한 주식을 챙겨간다? 주가가 낮을 때 예전과 같은 보상 금액을 맞추려면 주식을 그만큼 더 많이 발행해야 하고 그건 곧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툭툭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당연히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죠. 레딧 같은 투자 게시판을 보면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의 분석과 열띤 토론이 말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단순한 키보드 배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실제 주주총회 투표 포털에서 반대 표결로 고스란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회사 측의 다급한 반응입니다. 최근 주주분들 중에서 솔리드 파워 측으로부터 투표 좀 해달라고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졌는데요. 이걸 프록시 솔리시테이션, 즉 의결권 권유라고 부르는데 웬만큼 다급하지 않고서는 회사 측에서 개인 주주한테까지 일일이 전화를 돌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금 이 민감한 보상 안건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식은땀을 흘리며 표 확보에 나서고 있는지 딱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우리가 반대표를 던지면 진짜로 파급 효과가 있긴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투표 자체는 자문 성격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당장 급여를 뺏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요, 반대표 비율이 높아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반대가 30%만 넘어가도 이사회에 대한 엄청난 경고장으로 봅니다. 이사회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무시할 수 없겠죠. 아마도 다음 보상위원회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주는 RSU 대신에 너희 실적 달성 못하면 주식 없어 라고 압박할 수 있는 성과 기반 주식, 즉 PSU로 급여 체계를 원점에서 뜯어고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주주 구성을 보면 회사가 왜 그렇게 안달이 났는지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 같은 개인 주주들 비중이 자그마치 36.7%라 됩니다. 주주총회를 열려면 최소한의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회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개미들의 힘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번 주총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주총이 끝나고 며칠 뒤면 공식적으로 8K라는 결과 보고서가 뜰 겁니다. 그걸 딱 여시고 다른 건 몰라도 제3호 안건, 즉 경영진 보상 투표의 정확한 찬성률이 몇 프로인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찬성률이 85% 아래로 뚝 떨어져 있다면 그건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아주 따끔하고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명백한 신호가 될 겁니다. 흩어져 있던 개인 주주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솔리드 파워 이사회의 콧대 높은 전략을 꺾어 놓을 수 있을까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이 기업의 투명한 거버넌스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행사하는 그 한 표에 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가 정말 미치도록 궁금해지네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